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산 부품을 활용해서 미국에서 생산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2년간 관세 중 일부를 2년간 면제하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조립된 차량에 대해서 이 최대 15%에 해당하는 금액의 25%의 관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요거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차를 조립해서 완성한 업체가 자동차 가격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의 크레딧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요 크레딧만큼 부품 관세를 이제 상쇄하게 되는 구조인데, 그러니까 차값의 15%에서 25%를 계산하면 3.75%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라면 요 가격의 3.75%를 무관세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 순차적으로 낮춰진다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3.75%고 다음에는 2.5%예요. 그러니까 이게 10%에서 25% 그 수준 비율을 따져보면 2.5%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감면 혜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관세 부담을 해가 갈수록 이제 완성차 업체한테 높이면서 결국에 이 생산 미국 내로 들어와서 해라, 이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면서도 어쨌든 약간의 압박의 의도가 있다. 약간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결국엔 그 미국 생산을 독려하는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과 같이 살펴보실 내용이 위 내용에 말씀드린 것과 더불어서 이제 25% 자동차 부품 관세는 다른 관세들이랑 중복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부분 국가에 적용된 10% 관세도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완성차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 자동차 관세 또는 요 철강이나 알루미늄 관세, 이 중에서 더 높은 쪽으로 관세를 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생산 차 관세 일부 한시 완화 관련해서 첫 번째 이슈로 오늘 좀 다뤄봤고요. 지금 요 영상으로 보시는 회견 자리에서 베센트 재무장관이 얘기를 했어요. 한국 관련해서 이제 여러 국가들이랑 협상이 잘 진전이 되고 있다. 그 국가들 쪽에서 마음을 아주 잘 갖고 협상을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언급하면서 우리나라 관련한 얘기도 있어서 이거 가져와가 봤는데요. 한국과의 협상 윤곽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협상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공개를 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조기 대선 6월에 있고 일본 쪽도 그 의원 선거가 7월에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과 일본을 지칭을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조기 대선 때문에 협상 타결이 늦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한국 같은 경우는 선거 전에 무역협정의 틀을 마련을 해서 미국과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다. 그러니까 선거 전에 무역협상 기본 틀을 마련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가 협상을 하고 선거에 하려는 의지가 강하다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베선트 장관 말한 내용이 앞서서 이제 최상무 총리, 안덕근 장관 미국 가서 하고 왔던 그 통상협의후에 나왔던 내용, 즉 7월 패키지들 합의 추진이랑 다소 배치가 되는 발언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바로 지금 대선 전에 통상협상 마무리 언급한 바 없다라고 이렇게 선을 긋고 바로 반박하면서 나서기는 했는데요. 저의 생각인데 그냥 가정입니다만, 만약 지금 정말 대선 전에 협상 마무리의 기본 틀이 꾸려진다면 이 리더끼리 직접 승부를 원하고 그런 방식을 선호하는 트럼프가 한덕수 대행 체제의 이하를 지금 이하의 요 구성원들을, 그러니까 그만큼 유력한 급이 되는 양반으로 한덕수 대행을 그렇게 본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두 번째 가정은 지금 어쨌든 조기 대선판의 분위기가 아무래도 차기 정부로 민주당 쪽으로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저의 개인적인 정치 성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어쨌든 지금 이 탄핵 이후에 조기 대선 가는 수순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주당 쪽으로 유리하게 아무튼 돌아갈 수밖에 없는 판이란 걸 우리가 인정을 하고 만약 가정을 그렇게 한다면, 그 전에 약간 어쨌든 민주당 쪽보다는 지금 쪽이
약간 날치기 느낌으로 빠르게 당기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이건 완전히 제 추측이고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만 두 가정 다 그냥 가정에서 그치고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는 이유가요. 일본 쪽 협상 진행하신 사진 혹시 보셨나요? 그때 우리나라 요 부총리급 되는 사람이랑 트럼프랑 사진 찍은 거 공개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언론에서도 뭐 트럼프의 깜짝 등정이다 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 때는 부재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만큼 지금 현재의 우리 실무진들과의 협상, 관련자들과의 협상은 뭐 빠르게 진행해야 하는 중요도를 다소 낮게 본다. 뭐 우리나라 전국 등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가정이니까 여러분 그냥 재미있는 그냥 참고 정도로만 생각하십시오. 자, 이렇게 두 번째 이슈 좀 봤고요. 자, 어쨌든 관세 완화 소식에 그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차 관련한 관세 완화 소식에 2%대 이제 상승 흐름을 보인 테슬라인데요. 요 소식이 덧붙여지면서 조금 더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테슬라가 준비를 2019년부터 이 전기 트럭 만들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늦춰지다 이제 내년부터 대형 전기 트럭 세미를 본격적으로 생산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바다 기가팩토리 옆에 지금 요 세미 공장 지금 영상으로 보신 거 건설을 완료를 했고 이제 생산 라인 구축 작업에 착수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얼마나 만드냐? 연간 5만 대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향후 몇 분기 동안 대량 생산을 준비할 예정이다. 그리고 내년부터 공장 가동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이다. 지금 영상엔 안 나오는데 앞서 이제 관계자가 말하는 게 지금 내레이션으로 계속 깔리는데 저희가 지금 영상에서는 이게 보여지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이게 원래 이제 올해 초부터 좀 시작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랑 얼마 전에 이 오늘 M7 시간에 여러분 보셨어요. 그 사이버캡이랑 세미트럭 부품을 중국에서 이제 수입하려던 계획이 관세 때문에 약간 멈칫하다가 지금 어쨌든 관세 차 관세 부분 인하 움직임이랑 함께 다시 좀 생산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렇게 좀 관측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이거 대량 생산하려고 요 세미트럭 부분 때문에 그래서 1,000명 정도 새로 또 고용을 했다고 해요. 어쨌든 오늘 일장에서 정규장에서 2% 넘게 오르면서 시총 1조 달러에 다시 근접해가는 테슬라의 모습 확인을 하고 오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 분석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실적이 올해 부진하고 현금 흐름이 악화될 수 있어서 올해 지금 가격보다도 44% 추가라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가능성을 레드번 쪽에서 좀 제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어쨌든 이런 의견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존이요, 일부 상품 가격에 관세로 추가된 금액을 표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백악관이 공개 질타를 하니까 곧바로 이걸 실행하지 않겠다고 꼬리를 내렸거든요. 어떤 내용이냐면 그러니까 지금 관세 때문에 상품값이 그만큼 오를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게 우리 의도가 아니라 이 미 행정부의 정책 때문이야.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했다가 백지화를 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극 분노해서 직접 요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한테 전화를 해서 불만을 표시했다고 미국 주요 언론들 얘기 나온 거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문제가 되니까 아마존도 이런 내용이 승인된 바는 없다. 그냥 검토 단계에서 그냥 검토가 된 것이고 앞으로도 이럴 일은 없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마존이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거 아니냐고 이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아마존의 적대적이고 정치적인 행위라면서 강하게 아주 분개하는 그런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아마존 소식까지 좀 전달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먼저 메타입니다. 메타가요. 어제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예고 드렸던 내용인데 메타가 독립형 AI 비서 앱 메타 AI를 처음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지금 요거 라마콘 관련한 영상 재생되고 있는데 원래는 인스타그램이나 왓츠앱, 페이스북 이런 SNS의 AI 챗봇 형태로 서비스를 했었는데요.
이 독립앱 조만간 출시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어제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걸 이제 공식적으로 내놓는 건데요. 결국 이 오픈 AI 챗GPT 포함해서 인기 챗봇들에 맞서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출시를 한다라는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는 요 오픈 AI 얘기입니다. 오픈 AI가 챗GPT에서 상품을 쇼핑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장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챗GPT에서 제품을 검색을 하면 여러 가지 이제 챗봇이 추천 상품을 제시를 하고 뭐 상품 이미지나 리뷰 같은 거를 띄워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용자들이 포함된 외부 웹페이지로 연결이 되면 그 링크 타고 가서 제품을 이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수순으로 가는 것입니다. 챗GPT가 이거 때문에 이 중개 수수료 같은 거는 받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어쨌든 챗GPT가 쇼핑 기능 확장까지도 노리고 있다라는 것이고, 자 마지막으로 중국 빅테크들 동향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엔비디아 이슈랑도 연계되기도 했기 때문에 같이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엔비디아 GPU 이거 중국 수출 이제 중국 쪽에서는 이 수입을 못하게 되는 수순이잖아요. 그래서 중국 텐센트, 알리바바 이런 빅테크들이 틱톡, 모기업, 바이트댄스가 보유한 재고 물량을 사들였다고 합니다. 지금 바이트댄스가 약 1,000억 위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9조 원 상당인데 이 상당의 엔비디아 GPU를 이미 좀 확보를 해 있고 본인들 사용할 물량 외에 재고량의 한 10% 정도 판매할 여력이 있다고요. 다른 기업들한테. 그래서 이것을 이제 텐센트나 텐센트나 알리바바 뭐 이쪽에서 요 바이트댄스 쪽에 일부 재고 물량을 가져오려고 한다, 구매하려는 의사를 보이고 있다라는 내용까지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M7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 우리 증시 시작됐으니까요. 개장 상황 한번 체크를 해보고 여러분 갈게요.